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시간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통통통 시작되었고요. 자, 벌써 제가 8월 달부터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평일에 화수목금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최신의 데이터 기사를 해갔다가 픽업해갖고 정리해서 제가 저의 오랜 글로벌 30년의 경험을 인사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평일의 글로벌 세상 남자 그 다음에 조철이 통통통 계속 진행될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이 벌써 이제 7, 8, 9가 뭐예요? 3분기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3분기 9월인데, 9월에 있어서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후에 성장한 기업이 있고 또 이제 파산한 기업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이 저희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전 세계는요, 인구가 계속 성장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21세기 살아가면서 올해같이 지구촌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해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뿐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경험하시나요? 한 번 좀 모르겠습니다. 박 PD님, 하루하루 생활이 어떤가요, 요즘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저 자신도 이제 벌써 글로벌 30년이면 제가 연령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분. 박 PD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좀 젊은 층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모임도 힘들죠. 모임을 떠나서 나가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 네. 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가방이라도 주머니에는 마스크를 무조건 넣어놔야 돼요.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상 살아가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기록에 남을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주기, 제가 방송할 때도 그렇고 항상 1년의 사이클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자인데 우리 이제 또 10월부터 또 우리나라 추석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보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진짜 심지어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구촌 돌아가는 얘기를 저희 정보가 빨라서 보니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더라고요. 그게 개인도 그렇지만은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보니까 생존 경쟁이에요. 자, 어느 분이 그래요. 박사님, 저는 이제 경영자들하고 많이 하니까 CEO 입장에서 그래 전자상거래나 특혜를 받은 기업들은 그래도 일감이 물량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 제조업에서도 보니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사람을 일이 많아서 사람 구하기도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물량이 줄어서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한국, 미국, 전 세계가 이제 성장 기업과 파산 기업의 이제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급성장한 기업이 있어요.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기업들은요 주식을 이제 상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박 PD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기업들은요 사실 주식을 상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자기가 조용히 회사를 경영하면 돼. 근데 이제 회사는요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운다든가 많이 알리고서 하려면요 주식을 IPO를 해서 주식을 상장하거든요. 근데 상장하는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동안에 매출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상장하는 시점부터는 주주한테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가 그걸 평가해 갖고 또 주식을 팔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1등 기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어디죠? 사과 마크. 맛있는 사과. 요거 애플이요. 네. 하트입니다, 하트. 옛날에 진짜 애플 하면은 기억난 게 저도 이제 1980년도, 90년도에 하면 이제 그 인터넷이 윈도우즈 www 웹사이트 하기 전에 매킨토시라고 기억나시죠? 매킨토시. 맥이라 그랬죠. 그렇죠. 애플이죠, 애플. 네. 그게 뭐 최고의 시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90년대에 저기 하면서 이제 윈도우즈가 나오면서 호환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야, 근데 이제 애플의 주가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저번 지난 주가에 본 거는 2조 달러? 네, 맞습니다. 2조 달러. 아, 그래도 우리 박 PD님. 조철희 박사의 글로벌 세상 들려준다는 자에서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남겨드렸죠. 지난주에 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최근 데이터 보니까요. 우리 돈은 2조 달러면 2,400조잖아요. 2,500조가 넘었었어요. 와. 근데 이 정도의 그냥 애플이 하다 보니까 애플의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증권가에 이제 상장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2,365개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하면 1,700조랍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네. 2조 달러가 얘기가 나오고 나서 1,700 그러니까 약간은 네. 그러니까 요 얘기 해줬습니다. 애플이 2년 전만 해도 주식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고 그래요. 주식수에다가 주식의 가치를 합쳐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려서 수익성을 내고 이 기업 가치를 받는데요. 만약에 매출이 떨어지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안 좋으면요, 기업 가치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그만큼 해서 2년 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조 달러에 들어간 기업이거든요.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2조 달러 된 거예요. 근데 네. 그 애플이 2조 달러에 들어가는 거를 가지고 네.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가 나는데 네. 그 2조로 애플이 들어감에 있어서 네. 그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상징성인 건지 요게 좀 일반인들 저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레코드 기록을 안 한 게 일정 시점에 올라가면요, 전 세계 여기에 1등이라는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이라든가 우리 기업이라든가 매출에 보면 전대미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나타날 때 무려 전 세계에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1조 달러는 지금까지 최근에 몇 년 사이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 최고의 그 숫자도 그렇지만 가치라는 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갑자기 오늘 이제 뭐 이게 다양한, 우리나라 뭐예요? 정부 예산이 얼마 정도 같아요? 50조 원? 정부 예산. 500조 원? 512조 원입니다. 정부 예산. 자, 미국은 5천조가 넘어요. 자, 이해하셨죠? 미국 예산의 반이에요. 2,400, 그러니까 2,500조니까요. 네. 자, 보세요. 글로벌의 주목을 받고 이 기업이 미국 예산 5천조의 반이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330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얼마였죠? 아까 512조죠. 네. 삼성도 벌써 반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기업의 가치는 전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 첫 번째. 또 이 가치의 숫자가 지금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주식이 완전히 점프펀드에서 이제 파산 보호 신청한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박사님?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요 2년 사이 요 기점에서 코로나가 오면서 팬데믹의 이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기업은 수혜 기업들은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애플하고 아마존이 70이다 80 올라갔는데 그 얘기고요. 떨어진 기업은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죠. K자형으로. 그런데 이제 그쵸, 이것도 있고 이제 그건 또 고용 문제가 또 K자형.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0년 전통을 가진 기업들도 보세요. 자, 유통기업이 되든 제조기업이 되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안 팔리면 재고가 되죠. 물건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팔리면 이게 매출이 되고 수익이 돼서 재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컴퍼니 INC 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고잉 컨선이에요. 지속적인 경영을 하면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제 직원들, 종업원이 있겠죠. 또 주식을 상장하면 IPO를 했으면은 투자한 주주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주든지 주가에 대해서 이익을 환원시키겠죠. 그래서 모든 게 맞물려 가는데 극단적으로 버는 기업은 벌고 못 버는 기업이 못 벌기 때문에 아까 이제 K자형도 거기 맞을 수 있어요. 부익부, 빈익부의 현상이 제가 볼 때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별개일 수도 있고 네.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공상과 쪽을 좀 좋아합니다. SF. 네, SF 책들을 보면은 이제 기업화된 국가. 네. 그러니까 기업이 국가를 넘어서서 국가의 기능을 하는 네. 그런 세상도 있었어요. 그런 네, 설정에 관한. 앞으로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저의 사견이니까 항상 보면 이제 경제학자 있고 저는 이제 조철희 박사는 30년 올해 이제 31년 2년 됐거든요. 제가 이제 글로벌로 가서 보면서 많은 나라도 다니고 한 30년부터 이제 이런 자료를 서치하면서 제가 뭐 연구소부터 컨설팅부터 한 3, 400개 기업들을 들어가 보니까 항상 이제
컨트롤하는 걸 갖다가 국가가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업에 맡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도 있었지만은 자유무역이라 들어보셨잖아요. 네. 1970년, 80년, 90년 결국은 자유무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물건이 많으면 수출하고요. 또 부족한 거는 수입하면서 경상수지를 메꿔왔거든요. 관광수지도 포함해서. 이런 시장이 이제 글로벌을 갔는데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보호주를 했죠. 다 들어와라. 저희 우리나라 미국 기업을 갖다가 뭐 고용 창출한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같이 맞물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통제를 하고 국가가 어떤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거기서 뭘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세입, 세출, 그 다음에 인컴하고 아웃이 있잖아요. 페이아웃이.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려면은 첫째, 돈을 갖다 끌어다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부채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대출을 하든 저기를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힘들 땐 뭐예요? 우리가 자생력에서 지탱하지만 안 땐 영양제를 맞든지 케어를 해야지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건전성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기업들도 국가 부채가 너무 커졌어요, 지금. 자, 이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 재정 지원금 같은 것도 미국도 좀 너무 쏟아붓잖아요. 지금 5차 추경까지 뭐 미국 간다 그래갖고 민주당, 공화당 얘기하는데 결론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불을 끄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넣는데 이 금융이라든가 이게 현실하고 맞아야 되는데 요즘은 현실하고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번 우리 박 교수님 한번 봅시다. 사실은 저금리 시대가 다 됐잖아요. 심지어는 뭐 신흥국까지 그냥 금리가 떨어졌죠. 그러면 투자 지금 요즘 주식으로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가가 할 저기가 맞는데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가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국가의 안정성에 따라 세금은 또 젊을 때 많이 가져가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손해 안 보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갖고 그걸 만드는 장기 플랜을 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 우리는 기업도 국가도 보면요. 중장기 플랜이 있거든요. 자, 우리는 뭐 이제 단기는 1년이에요. 중기는 2, 3년이에요. 5년. 장기는 10년이거든요, 롱런. 근데 이게 중장기 비전을 했을 때 예측을 해서 돈을 아껴 쓰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10년 안에 쓸 거를 1년, 2년, 3년에 쓰면 어때요?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에 이제 재정 거기도 있지만은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아마 똑같은 현실에 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기업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국가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끌어서 갖고 빚을 지면은 빚에 휘달리는 거고 또 이 결국은 앞으로는 현금 이동성 캐시플로우가 너무 중요한 세상이 저는 댓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그냥 시간이 돼갖고 요건 또 2부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철이 박사 통통통 자 쌍방향으로 계속 토크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리즈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